안녕하십니까. 자문위원 홍민희입니다. 이번 4분기 정기회의 주제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방안입니다. 평창 평화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시대가 도래했지만 이후 적지 않은 좌절과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이어 최근 서해 실종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규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이례적인 사과 전통문을 보내왔는데요. 위기는 다소 진정되었지만 피격 사건 공동조사와 관련 남북관계는 다시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남북관계에 대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대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지속되는 강력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에 대한 쇄국적 방역, 최근에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수해 등 유례없이 엄혹한 시련에 처해 있는데요. 이러한 삼중고로 인하여 북한의 태도는 더욱 경직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대북 제재에 이어서 올해 초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으로 국경을 폐쇄한 북한은 주요 교류 통로인 중국과의 2020년 1에서 8월 달 교역이 전년 대비 70%가 감소하여 원자재 및 설비 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닥쳐온 수해로 적지 않은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켰으며 북한은 모든 힘을 80일 전투라는 명목으로 연말까지 재해복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10월 10일 당창건 75도를 맞이하여 개최한 자정의 심야열병식은 어둠과 같은 어려움을 뚫고 신형 ICBM과 신형 SLBM으로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일종의 과시였는데요. 하지만 실험을 거치지 않은 신형 전략무기는 실전에 배치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북한이 ICBM과 SLBM 실험을 하지 않고 전시만 한 것은 미국과의 장거리 미사일 합의를 지키며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고려한 포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형 전략무기 전시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북한의 신형 전략무기가 실전에 배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적 상황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요. 다행히 북한에서는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에서도 인민들에게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새로운 방략을 내오겠다고 선언하였는데요. 8차 당대회 소집 결정서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솔직한 시인뿐만 아니라 대응책의 잘못까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2016년 36년 만에 개최되는 7차 당대회 전후로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를 전개하면서 함경북도 수해 복구 및 2017년 평화 여명거리를 완성했습니다. 또 2018년에는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핵무기 폐기를 시사하면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에 나선 바 있는데요. 따라서 내년 당대회를 전후해 경제 회복과 대외 관계 개선으로 전환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올해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각종 위기와 난관에도 불구하고 10월 8일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일관되게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이수혁 주미대사의 종전선언 추진 발언과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방미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행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면서 평화협정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네 가지 측면을 동시에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와 구축 과정에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위기와 정체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위기와 정체를 극복하고 재가동을 시키기 위한 지름길은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인데요. 이는 남북미가 전쟁 의지를 버리고 평화 의지를 세우는 정치적 선언이자 약속인 종전선언으로 가능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이 공표되어도 주한미군이나 DMZ 등은 그대로 운영되는 등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남북미 등의 합의로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2018년 이후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정체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끝나지 않은 70년의 한국전쟁에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 상호 신뢰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세계적으로 전쟁이 사라진 한반도를 선포하는 평화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외교 업적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임기 내에 추진하거나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앞두고 추진하면 한반도 종전선언은 조속히 실현되고 한반도 비핵 평화 협상도 함께 재개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실현을 위해서는 평화 공동 외교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데요. 민주평통 국내외 지역협의회 차원에서 이미 종전선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민주평통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남북이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한반도 전역에 고통을 가져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4분기 주제인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방안에 대해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